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반란의 도시 광주 사태 이야기 5번째 얘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신문 역사상 처음으로 윤정기가 멈추고 신문 제작이 중단되던 날이 80년 5월 19일, 이 날짜부터 신문이 9일간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광주의 폭동 소식과 함께 피신을 시키기 위해서 505 보안부대 친구인 이준희를 마지막 나주에서 통학열차의 운행 여부도 모른 채 사무실 옆 담을 넘어서 역을 향해 그는 떠났습니다. 나주 경찰서가 이미 폭도들에게 점거된 터에 친구인 경찰인 나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박경장의 신변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읍내에서 4km쯤 떨어진 금천면이 배의 고장으로 유명한 나주 금천면이 그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남게 될 내가 걱정된다며 피신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사무실 앞에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피난민의 행렬처럼 저희 회사 편집부 2차장의 일가족 5명이 젖먹이까지 않은 채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의 3살 젖먹이를 등에 업고 양손에 가방을 든 채 영락없는 피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장 일가족의 모습에서 광주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소식을 들을 겨를도 없이 그의 부인과 애들을 300여 미터 떨어진 저희 안집으로 안내한 후에 광주의 사정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차장이 19일 아침 회사에 벌어진 상황들을 차분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아침 8시께 회사 정문에 도착하니 회사는 전라남도 도청 100m 옆에 자리 잡은 5층 건물 전남매일 신문사였습니다. 그가 정문에 도착하니 향토사단 소대 병력이 정문에 배치되어 신문사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편집국에 들어서자 편집국장의 주재로 비상회의가 열리면서 부사장님의 최종 결정에 따라 19일자 신문 발행이 중단되고 전 직원은 일체의 신분을 숨기고 각자 집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들자 큰 소리로 거기 유신 언론인 바꿔라 험악한 음성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에 놀라 표정이 굳은 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차장이 아마 자네와 감정 있는 자가 총을 들고 찾아올 것 같네 라며 내게 피신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장은 제게 빨리 서둘라면서 남은 식구들은 내게 맡기고 빨리 서둘러 피신하라고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주경찰서마저 이미 철수했는데 내가 어디로 피신을 한단 말인가. 절망적인 내 소리에 이 차장은 매년 향토 예비군들에게 군복을 보내고 있는 예비군 대대로 피신할 것을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나는 2km 거리에 있는 광주 향토 예비사단 관할 나주 예비군 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대대장 정소령이 응답을 했어. 정소령, 나 김차장이네. 대대로 피신해야겠네. 부대 사정이 어떤가? 라고 묻자 정소령은 여기도 어렵고 이미 부대 앞 300m 전방 나주 전하고 앞 송전탑 부근은 버스에 무장한 폭도들이 부대 정문을 차단하고 마구 위협 사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부대만은 지켜야 한다고 부탁을 하면서 부대가 무너지면 큰일이네. 날이 밝은 대로 내가 부대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유신 언론인이란 용어의 협박 전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감정을 드러낸 협박이면 아무개냐, 아무개 기자냐 라고 호칭을 할 텐데 유신이라는 표현이 내게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던 것입니다. 사태 7개월 전인 79년 11.6 사태, 당시는 박 대통령의 서거로 군사 정권이 끝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서부터 사회 곳곳에서 특히 민주화 운동권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유신 잔당 그리고 유신 일중되고 특히 언론사를 유신 언론이며 대학가나 정치권에서 생겨난 신종어로 내가 유신 언론이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보니 민주화 투쟁을 한다는 야당 정치권에 관련된 사태로 각인되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전남매일신문은
그래도 이게 지방지 신문 가운데서 야당지로 손을 꼽힐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내가 유신 언론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피신을 했던 505 보안부대 친구인 이준희가 몽둥이와 강목으로 무장한 야당 선동꾼에게 놀라서 도망쳐온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경찰서가 비습되고 삽시간에 대량의 총기가 탈취되고 예비군 부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폭동이며 반란입니다. 나는 문득 7살적 6.25 동란 때 기억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다니던 피난 생활 수개월, 피난길 영산강 강변에서 학살된 아버지와 형님의 죽음 앞에 통곡하시던 우리 어머니,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기만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청년기로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군에 자원 입대했던 일, 그리고 만기 세대 사교를 남겨두고 월남 전쟁이 터지자 내 스스로 파병을 지원했던 지난 날들, 나는 지난날 경험한 전쟁을 떠오르게 하는 일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치자 전신에 피가 끓어 올랐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일요일 하오 8시 평화스러운 햇불 시위를 들고 조선대 광장에서 해산되었던 5.18 광주의 시위가 하루 만에 나주 경찰서까지 청구된 사실, 이건 민주화 운동이 시작한 시위나 데모가 아닌 폭동이자 반란이며 또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유년기에 6.25 동란을 겪었고 65년 군 생활 중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내 경험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이 차장, 우리 가족들을 부탁하네. 날이 밝은 대로 군부대로 들어가겠네. 마치 월남전에 지원하면서 전우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를 했습니다. 이 차장 역시 부인과 어린애들을 데리고 처가인 완도로 피신하려다 나주에서 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나를 찾아온 터라
협박 전화 이후 내 신변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총성에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오는데 내 자신을 되려 차분하게 느끼게 하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0년 전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슴이 저려 오늘의 광주 사태 얘기 오해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